오 박사의 문화예술 교육 이야기 29회입니다. 지난 회들에서 계속 탈근대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회도 탈근대의 철학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철학자 신승환 선생의 탈근대적 문화학 혹은 문화학으로서의 문화철학, 탈근대 문화철학,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탈근대적 이념을 가지고 문화예술 교육에 접근하려고 하는 생각은 철학자 신승환 선생에 의해서 더 보완되었습니다. 문화연대의 문화교육 개념은 현상들의 포착에 주로 집중했죠. 신승환 선생은 이런 것을 무엇라고 표현하냐 하면 문화 현상을 단순히 분석하고 해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문화연대의 문화연구적인 태도는 아예 예술이 해체되고 문화 현상으로 환원되고 있었죠. 그런데 신승환 선생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정책 안에서 예술이라는 개념을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예술을 살려주면서 문화와 예술과 교육의 결합에 어떤 철학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한 것이죠. 신승환 선생의 견해는 2007년 3월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보고서 문화예술교육론 연구,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2008년에 나온 그의 저서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지평을 통해서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신승환 선생도 결국 근대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문화를 탈근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시대사적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문화가 결코 올바르게 이해되지도 정당하게 지향되지도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도 탈근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그는 선언하는데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근대의 모순과 한계를 넘어 그 이후의 시대를 향한다면 문화예술 교육으로는 탈근대의 문화론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문화가 시대정신의 재현이라면 지금 우리의 문화담론은 탈근대의 문화 원리와 그 사유지평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역시 탈근대를 전제로 하면서 신승환 선생은 문화, 예술, 교육의 각 분야를 탈근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예술 교육의 내적 통합 원리를 밝히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탈근대라면 근대성에 대한 비판일 텐데요. 비판이자 극복이겠죠. 그래서 신승환 선생은 근대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냐 하면, 근대성이라는 것은 보편적이 아니다. 그것은 특수한 역사의 산물이거나 서구에서 고안된 특수 개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말하는 근대성이라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세계와 사물을 이해하고 타자를 도구적으로 파악하는 세계관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중심에 놓으면 그에 대조되는 감성이나 다른 정신적 능력들은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 인간 주체를 중심으로 설정하면 자연이 객체화되죠. 또 이성을 담당하고 이성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로서 남성이 중심이 되면 여성이 주변화됩니다. 그리고 유럽이 중심이 되면 유럽이 아닌 것들이 주변화되죠.
그래서 타자로서 소외되거나 왜곡되게 됩니다. 이러한 근대성 속에서는요, 문화와 예술 교육이 과정과 결과가 나뉘어지는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결과 중심적으로 이해됩니다. 문화는 인간 활동의 결과물로서 간주되고, 예술이라는 것은 작가의 배타적 창작 활동과 전문적 기능의 결과물인 것이 되죠. 그리고 또 교육은 반복되는 훈련에 의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대적 과정과 결과를 나누는 이분법을 탈근대적으로 극복하자라는 것이 신승환 선생의 주장이랄까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탈근대적 관점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배제되었던 과정에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과정과 결과의 상호 의존이나 역동성을 강조하면은 세계는 이성에 의해 파악되고 규정되는 실체들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생성과 존재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성과 존재의 철학에 의해서 문화를 이해한다면 문화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형성 과정, 인간 존재의 현재화 과정이 된다라고 신승환 선생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술은 진리의 모사, 재현으로서의 작품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자기 이해와 의미 구현의 과정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문화와 예술은 만나서 문화예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또 교육도 객체화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자기 과연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은 인간 존재의 변화, 생성 과정이라는 본질적 의미의 공통점을 가지고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정과 결과의 상호 의존이나 역동성을 강조하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승환 선생의 이러한 견해는 역시 다분하게 독일의 문화학 내지는 문화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탈근대에 초점을 두고 탈근대적으로 세계와 인간, 우주를 이해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탈근대의 논리를 가지고 이러한 논리의 형식을 수립하여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애매모호하고 의심스러운 개념을 합리화시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말은, 용어는 이렇게 계속해서 탈근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합리화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의 구조, 합리화의 형식은 수립되어 갔는데 그것의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의 실천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가 문화이고 어디까지가 예술인 겁니까? 어디까지가 근대적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탈근대적인 것입니까? 어디까지가 유산소 운동이고 어디까지가 근육을 위한 운동인 것입니까? 개념과 실체는 약간씩 괴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그 양자는 서로 괴리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조금씩 고민거리를 제공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